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니님이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봐야 하는 것, 꼭 경험해봤으면 좋은 것, 이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배운다는 게 처음에는 용어 외우고 뭐 개념 배우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정 수준에 넘어가면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험치를 쌓는다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축적해 나가는 경험 중에 이 경험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실제 종목 흐름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로 들고 온 종목은 캐몬이고요. 일봉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을 배울 때 우리가 꼭 경험해봐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인 파동의 사이클이에요. 파동이란 거는 상승과 하락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즉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시작했던 간에 상승과 하락을 온전히 다 경험해 보면서 수익으로 마무리까지 지어보는 기본적인 경험,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해야 그 다음으로 발전이 됩니다. 제가 일단 그림을 그렸는데 이 검정색 S자 눕혀놓은 듯한 모양이 이게 파동이죠. 기본적인 파동의 사이클이고 상승, 하락,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단편을 보여드린 거고요. 되게 정직하게 흘러갔죠. 뭐 여기서 당연히 조금 응용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정직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르게는 조금 더 아래로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된 모습도 존재는 하는데 변형된 모습은 일단 나중에 응용 버전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에서 상승과 하락을 다 경험했었을 때 수익으로까지 귀결되는 이 경험, 이 안에서 이 기본기를 확실하게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도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훈련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공격력에서도 방어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더 잘 내고 내 계좌를 더 잘 살찌우게 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러면은 포인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들어가서 매수해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 모든 게 해결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이 사이클 흐름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보는 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끊어서 생각하면은 풀어내기가 쉽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강타했었던 그 시점, 그쵸? 그러면서 증시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 이때 역시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락을 어떻게 이겨내고 무엇을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끝 마무리는 달랐을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이에서 플러스로 전환시킬 줄 아는 그 경험,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전에 여기서 몰라, 나는 여기서 빨리 끊어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를 확정 지어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경험을 절대 할 수 없겠죠. 또 끊어서 한번 봐볼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여기서 그래 좋아, 난 돌파 매매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신 분들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플러스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 기다리면 그냥 알아서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이 해당 종목이 케이스가 그러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훈련시켜 드리는 방식은 여기까지 안 오고 이 정도만 돼도 플러스 전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예제도 대표적으로 괜찮은 예제죠. 올라가지만 다시 하락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사이클을
지나고 나섰을 때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들어갔었는데, 이런 데서 들어간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마무리까지 잘 지어낼 수 있느냐,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까지 지어보는 기본 사이클에서 시작하고 나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자, 기본적인 상황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 뭐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까지 주가가 가만히 있었어도 다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해결된 거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진입한 가격까지 오지 않았을 때도 해결이 돼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출렁거리고 그랬을 때도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본 사이클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상승과 하락, 이 사이클을 이용해서 매매를 온전히 완성지어 봐야 된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 다룰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 요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이클을 온전히 경험해보는 매매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주식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설명하셨으니까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네. 빨리 손절을 하느냐, 네.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손절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손절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언니님 말씀대로면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될 때 물타기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물 타다 보면 그럼 버텨가지고 나중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뭐 물 타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물 타고 있으란 얘기인가? 그러면 수익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라고 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손절하지 말고 물타기 하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물타기 하란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물타기 하란 얘기야, 얘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오해나 모순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손절은 잘랐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물타기 하면요, 물을 탔기 때문에 그 비중이나 그 상황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사이클 끝까지 견딜 수 있으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견디긴 견디잖아요. 중간에 물 타다가 돈 없어서, 아니면 이제 돈이 너무 커지니까 물을 안 타고 이제 존버로 변형해서 견디긴 견디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막 5년 하고 10년 하잖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클을 경험한다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작했으면은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타기만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말씀하신 대로 5년 뒤,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겠죠. 이건 물타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경험을 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저는 그 해당 이야기를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당연히 특정 매수 행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물타기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흡사하죠. 근데 물타기는 진짜 매수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이클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사이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균형을 다시 바로 잡는다, 리밸런싱 한다, 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물타기 하면서 매수만 계속 주가 하락하면은 매수만 하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그렇진 않아요. 뭐 가격 싸니까 계속 매수해라, 저는 실제로 클럽에서 훈련시키고 할 때 오히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거를 꼭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또 헷갈리는 게 있죠. 저희 방송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 명이 주식 빌드업이잖아요.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 그리고 이제 빌드업이라는 것을 좀 다중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데, 빌드업 매매도 있잖아요. 빌드업 매매는 이제 매일매일 뭐 산다던가 꾸준하게 이제 사 모아가는 그런 건데, 그럼 그게 또 물타기랑 뭐가 다르냐? 왜 빌드업 하라면서 왜 또 물타기는 하지 말라 그러냐? 또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네. 뭐가 다른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빌드업 매매는 이 사이클을 경험하는 매매죠.
물타기라는 개념 자체가 매수만 한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물타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물타기란 단어는 기존 덩어리가 어느 정도 물렸을 때 그 평단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계속 자금을 투입해서 매수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물타기는 이 과정에서 이걸 다 경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빨리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 가깝나요? 도망가기 위한 행동이다. 뭐 그것도 분명히 목적성에는 그러한 부분도 존재는 하겠죠. 만약에 특정 누군가가 매수했어? 예, 매수했어. 물타기. 이렇게 되면 할 말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아마 알고 있겠죠. 나는 만약에 빌드업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매일같이 1을 매수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흐름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1만큼의 매수는 그냥 전략상의 분할 매수가 될 거예요. 근데 물타기는 오히려 이런 개념에 가깝겠죠. 여기서 나는 100을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거 평단 내려야 돼. 여기서 추가로 50 더 사. 여기서 그래 또 떨어졌어?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200 더 사. 막 이런 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물타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물타기는 균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돈질이에요. 좀 비하적 발언을 하게 되면 돈질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돈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기가 유한한 자금을 나눠서 효율을 높게 사용하라는 거죠. 있는 돈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을 끄집어 오란 얘기도 아닙니다. 유한한 자금을 그 상황 조건에 맞춰서 잘 나눠 쓰라는 거죠. 돈을 잘 쓰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물타기의 개념은 이런 것도 있겠죠. 있는 돈을 잘 쓰자가 아니라 돈 없으면 끌어와서라도 때려 넣어야지, 요런 느낌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결혼을 안 했고 이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대충 뭐 한 100에서 150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막 주식을 막 다 하고 싶지 않고 일단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한 종목에 다 몰빵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캐몬이란 거를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치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요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가 될까요? 이때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 언니님 말대로 이런 흐름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네. 과거로 돌려서 이때부터 이제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해드리는 답변은 1번과 2번이고 3번은 일반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조금 다른 점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첫 번째, 제가 얘기드리는 답변, 당연히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려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2,0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맞잖아요. 1,000만 원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1,000만 원이 내 총 시드니까. 그렇다란 얘기는 2,000만 원 안으로 진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종목이 어렵거나 계좌가 안 좋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위험할 때 돈을 길어오는 거는 이미 거기서부터는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가진 돈은 없는데 일단 대출해? 카드 긁어? 요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예금에다가 넣어둔 돈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대출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여윳돈은 있는데 1,000만 원으로 해보고 싶은 거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이게 만약에 이 돈이 주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3,000으로 생각을 해야죠. 3,000 중에 1,000만 사용을 해야죠. 그럼 이게 되게 이 경계선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직한 심판은 본인의 양심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나 원래 한 3,000까지 생각했어. 이렇게 또 막 쿨하게 막 생각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예, 대다수의 사람은 분명히 처음에 1,000으로 한다고 했지만 예금에 2,000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주식하다 혹시 힘들어지면은 비상금으로 사용하려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만드는 나비 효과가 무서운 거예요. 타협을 계속 보게 되니까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내가 뭔가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지고. 네,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을 하는데, 근데 이 나비 효과가 무섭다는 거는 이때는 잘 해결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해결 방식이 솔루션이 돼요. 성공의 솔루션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금액이 커지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자금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만수로다. 난 돈이 진짜 펑펑 써도 대한민국 주식시장 다 매수해도 돈이 남는다 하셨답니다. 진짜 하셨대요. 진짜로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금이 유한하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시드 볼륨이 커졌을 때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때 넘어졌었을 때 회복 불능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1000 가지고 2000 끌어와서 살리고 다시 1000으로 줄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현명하게. 네, 굉장히 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보게 되면은 볼륨 줄어져 있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못합니다, 그걸.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한 명이면요, 제가 말한 것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이제 경험해본 사람은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이거 언니님도 이런 걸 경험했나요? 막 돈 끌어와서 막 해보고 막 그런 적 있나요, 언니님도?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마치 경험해본 것처럼? 정말 많이 그런 사람을 교정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아, 그렇군요. 네. 왜 그렇게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아니까. 교정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심리나 생각이나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예금이 2천만 원이 있든 뭐 없든 뭐 1억이 있든 내가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으면은 1,000만 원으로 한번 해결을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좀 정해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건 하다가 이 안에서 그게 해결도 되고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 1000으로 충분히 잘 해결됐으니까 500 더 해서 1500으로 키우고 그 다음 500 해서 2000으로 키우고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게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말하는 방식은 1000으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두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가 여기 나온 요거 300 소득의 일부분을 저축,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네, 꾸준하게 가정을 하고서 시드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1000만 원어치 물을 받아놓고 고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을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고인물이 아니라 물이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상태로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에서만 해결을 합니다. 종목의 흐름이 이거 예쁘네, 올라갔어, 이랬을 때만 이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증액은 나의 선택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지 돈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차이. 이게 제가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최초 세팅 방법이고요. 보통 세 번째, 이제 저랑 다르게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까 이미 버디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최초 세팅금은 무의미합니다. 이건 그냥 그래 처음에 이 정도로만 해볼까 요렇게 세팅하고 내 은행 자금 아니면 나 돈 버니까 뭐 하니까 되게 두루뭉실하면서 플러스 알파 값이 더 커요. 여기에 1000이 있지만 내 뒷방에는 1억도 있어. 아니면은 필요한 만큼 그냥 그때그때 자금 끌어다가 베팅하겠어. 요런 형태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말한 이 온전한 사이클을 경험해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은 3번의 케이스는 여기서 물타기를 하거든요. 물타기로 사이클을 마무리 짓거든요. 근데 그 물타기로 사이클을 마무리 짓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나비 효과가 무섭다는 거는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몇 번은 잘 될 겁니다, 실제로도. 근데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했었을 때 한 번 넘어졌을 때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 한 번이 그동안 쌓아온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건 빨리 올 거예요. 결론은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거란 물타기. 즉 제가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요, 칼같이 판단해서 빈번한 손절, 이것도 제 기준에선 별로고요. 손절 안 한다고 무조건 무한 물타기, 이것도 별로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 되게 심플하니까 이해하기 쉽잖아요. 떨어지면 더
물타. 떨어지면 잘라. 종목 매도해야지, 빨리. 한시라도 빨리 매도해야지.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해버리면 되게 심플하게 그냥 모든 케이스에 적용해버리면 되니까 말하긴 쉽습니다. 쉽다는 거 저도 알고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만큼 계좌도 쉽게 살찌워지느냐 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진짜 계좌를 살찌우는 게 목적이다, 그걸 위한 훈련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양극으로 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어렵더라도 이 중간의 균형점을 찾아와야 됩니다. 손절과 물타기의 중간에 새로운 무언가, 기회의 창출, 요게 실력이 될 것이고 그 실력을 높여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죠. 뭐 저는 이러한 행위를 리밸런싱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이 말하는 리밸런싱과 그 실력을 높여가는 그 완성된 형태, 실력을 높여가는 리밸런싱의 완성된 형태는 언니님이 실제로 매매를 해서 보여준 것들이 꽤 있죠. 그렇죠. 제가 아까 질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이거 지우고 갈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흐름이 갔는데 네. 이제 뭐 이거 이제 일봉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막 몇 달, 한 달 넘게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 거의 일주 넘게 한 것도 있고 며칠 동안 주어진 자금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매매한 것들을 꽤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희 영상에 과거 영상들을 보면은 실전 매매 영상들 모음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그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혼자서 하는 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이게 왜 아냐면 저희가 클럽을 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영상 보고서 와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었군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혼자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 저도 이제 주식을 5년 10년 했는데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리밸런싱 같은 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용어가 리밸런싱인지 몰랐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 같아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매매를 잡아가고 계좌 관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도 저희 클럽에서 그렇게 매매 완성 지은 게 있었고 실제로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못 쌓은 경험치를 한 번에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들 하시니까. 그렇죠. 만약에 언니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들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여기 전문가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막 이런 수익 쉽게 내고 빨리 내고 많이 내는 것들을 이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곤 하는데 실제로 그거 많이 해드리죠. 많이 해드리지만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맞아요. 이게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나서 떨어지는 게 오중이나 많겠냐고요. 그럼 그럴 때 그거를 이제 끈기 있게 관리를 해서 완전 그 파동의 사이클을 흐름을 다 탄 다음에 마지막에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드리는 게 저희 클럽이 지닌 가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정말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흐름을 해서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 수익을 내는 거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클럽에서 뭐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갔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흐름에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워가는 게 진짜 값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네, 그리고 이 종목도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그리는 와중에 파도 타기를 해서 관리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말이 쉽지만 막상 해보시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못해서 주식 못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저희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잖아요. 주식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분들이 계속 더 수익 잘 내고 뭐 마이너스 최소화시키고 막 그냥 되게 근시안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와중에 계좌를 관리해서 나한테 유리한 스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거를 좀 연습을 해라. 훈련을 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하면은 저는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공격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마 제 매매할 때 때로는 보다 보면은 실제 클럽 안에 분들도 실제 그걸 따라 해보면 어렵고 매매가 쉬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공격력 높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예요. 저는 설령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관리해서 이겨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갖고 있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과 관리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다시 공격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어진다라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님 매매한 거에 댓글에 자주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뭐 이거는 강심장만 할 수 있는 매매다. 간도 크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강심장이어서 간이 커서 막 용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풀렸을 때 얼마든지 유리하게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를 만들어내면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비가 돼야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맞닿아 있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뭐 무슨 스포츠를 하더라도 안 맞는 법, 안 아프게 맞는 법 이런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랑도 또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부터 좀 집중해서 경험을 쌓아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일 거다라는 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 기준에서 보면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래도 보여드린 이 관리 상황이 난이도로 치게 되면은 상중하에서 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네, 진심으로. 요즘에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되게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앞으로 더 얼마든지 어렵고 더 험난한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막아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주식으로 롱런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그걸 대비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클럽은 여기 영상 밑에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설명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에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 주식비덕 공유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카페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투자클럽 가입 안내 글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해놨으니까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카페 가입한 다음에 공직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니까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바로 뭐 신청해서 물어보기보다 많이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영상으로도 저희가 클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수익률은 어떻고 회원분들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는 링크되어 있는 영상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배워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 클럽 말고도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좋은 정보 드리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